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특히 그리고 태조 이방원 주식들 사실 한 9월 장이 무너지면서 그때 같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금 약간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태조 이방원 종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선은 태는 태양광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사실 테마주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사실 눈에 띄는 성장성을 저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주식들은 저는 테마주의 성격으로 단타로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태양광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방금처럼 어떤 특정 모멘텀이 있을 때,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올랐지.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한국 주식시장과 업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이 강세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IT와 자동차가 올라가줘야 강세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업종,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 이런 업종이 갈 때는 주식시장 자체가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장세일 경우에 조선업종에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이 조선업종, 화학,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업종 자체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조선업종이 좋다고 얘기할지라도 이런 업종들은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온 이후에 박스권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조선업종의 차트를 보시면은 너무나도 뚜렷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박스권 플레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종은 박스권으로 대응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전지죠. 사실 저도 2차전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 있었죠. 자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 달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7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2차전지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2차전지를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사실 저도 지금 2차전지는 지금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없어서 저도 좀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애매해서 차라리 좀 더 기다리자. 사실 2차전지가 좋은 거는 맞지만 2차전지의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등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가진 않았어요. 어떤 종목들은 박스권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큰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무조건 상승할 수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네요. 이제 방입니다, 방. 다음은 이제 방입니다. 방은 이제 방산이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쪽은 모멘텀이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6월달, 7월달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었죠.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보고 단타로 접근했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지 않나.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시장의 돈이 방산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령 호재가 나와서 상승할지라도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 쪽도 테마주로 접근을 하시되, 지금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보다 좀 더 센 소식들,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10조를 수출했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큰 액수가 나와서 시장을 좀 놀라게 해줘야만 방산이 더 갈 수 있지, 그거보다 적은 액수의 수출 모멘텀이 나와서는 좀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원전. 원전은 제가 방금 태양광과 방산 쪽도 테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원전 쪽은 정말 테마주입니다.
네, 원전투는 정말 테마주고 이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좀 약간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원자가 붙어서 원전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원전 쪽 얘기가 나와서 사실 움직였던 종목들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피코그램과 유일 에너테크.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피코그램은 또 원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왔을 때 원전 쪽은 사실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전 쪽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앞서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그냥 뭐 모든 2차 전지 주식들이 부각이 된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자원, 앞서서도 인플레 감축 법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어디 거 자원을 쓰냐. 그래서 약간 그 자원 경쟁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면서 약간 리튬 가격과 관련이 있는 주식들, 2차 전지 주식들, 네네. 그리고 이 소재를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 네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혹시 주목하고 계신 주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어떤 특정 테마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한두 종목만 좋고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들러리처럼 후바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폐배터리 테마주 또 리튬 테마주들은 굉장히 특이한 게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리튬 쪽에서는 금양과 미래나노텍이 있었고요. 네. 또 폐배터리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나름 주가 수준도 높고 나름 중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저 같은 경우는 단타로도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도 현재는 중장기로 접근하기에도 주가 수준이 조금 높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라든지 리튬 쪽 분명히 성장성이 있지만 주가 수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 부분도 주가가 충분히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리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은요. 리튬의 가격의 추이를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이제 하락추를 접어든다고 하면 또 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올해 상반기에 주가 상승이 컸었던 천연가스 종목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각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도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호재에 둔해졌고 또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에도 많이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현재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또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가격이 꺾이면 이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리튬 가격의 추이를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중요한 게 이 리튬 가격이 현재 상승에 있는 원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서 NCM 쪽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리튬의 함량이 이제 많고 또 리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터리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배터리 업계에서 리튬 말고 다른 쪽으로 현재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LFP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추세가 NCM 3원계에서 LFP로 바뀐다고 하면 리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리튬 가격도 같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 쪽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리튬 가격도 같이 보시고 또 배터리가 이런 3원계로 갈 것이냐 LFP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추이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슈, 테마 등 이런 것도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올해 연말까지 좀 주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침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그날 있었던 밤사이에 있었던 특징적인 뉴스들 또는 이제 이슈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특이하게 80% 이상이 삼성전자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다. 네, 이런 부분들. 맞네요, 진짜. 또 외국계 자금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메모리 랜드를 생산할 예정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삼성전자 뉴스가 많이 나오지? 근데 한편으로는 보니까 그만큼 현재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과연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똑같은 돈이 있다면 네.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똑같이 가격이 다 주식들 다 같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다 같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테마주나 아니면 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안정돼 있고 또 사이클상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배당을 주는 반도체나 삼성전자로 돈이 가는 게 오히려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된다면 돈은 당연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확실히 좀 바닥이 나와 있는 그리고 약간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가 좋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단타 관련된 책,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정말 이러한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판매고를 거둔 그런 책을 집필해 주셨는데, 사실 좀 단타에 대한 생각은 늘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단타에 대한 좀 인식,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단타가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위험한데, 장기 투자도 사실 안전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맞아요. 투자는 사실 다 위험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나, 단타를 하나, 어쨌든지 간에 주식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 상관없이 주식 자체가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타를 하시던 장타를 하시던 본인의 성향,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매진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단타를 하시고 싶어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는 단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증권회사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매일같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장기 투자로 들어가자니 이거를 계속 보자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단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단타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환경, 또 본인의 성향, 또 저는 또 성격이 좀 약간 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단타가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단타나 장기 투자나 둘 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는 결과가 빨리 나오고 장기 투자는 결과가 늦게 나온다. 이 차이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또 무엇이고, 최근에 약간 두 주체가 의미 있게 매수하는 그런 뭐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돈이 들어와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요, 시장을 볼 때 보시면 돼요. 시장에 외국인이 사면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시장을 판단할 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관의 수급은 무엇을 보느냐? 종목을 발굴할 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이 다음에 조만간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펴봤더니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삼성생명이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특히 보통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주체가 다 거의 매일같이 삼성생명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살펴봤더니 우선은 배당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배당. 배당이 주당 2,700원 정도 배당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66,000원 정도가 됩니다. 시가 배당률만 놓고 봤을 때 약 4%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사실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수혜자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관돼서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보험 이런 쪽이 경기랑도 사실 크게 또 관련이 없기도 하고, 지금 뭐 약간 좀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대안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좀 투자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보험 업종도 일종의 경기 방어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배당주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네. 배당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배당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미리 주가가 더 많이 낮아 있을 때 네,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책 제목에 단타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책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또 실제로 고수분들이 쓰시는 기법들도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투자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주식이 절대 쉽지 않다. 네, 주식은 진짜 어렵다. 네, 저도 사실 공부는 저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GMAT, LSAT 정말 일반인들이 모르는 공부까지도 저도 정말 많이 해봤고 저도 CFA 레벨은까지 따고 많이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해본 공부 중에 주식이 정말 어렵다. 네. 왜 어렵냐면 주식은 답이 없기 때문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답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을 너무 쉽게만 보지 마시고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력을 쌓으시면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주식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또 이렇게 어렵게 느낄 때가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괜찮은 섹터, 종목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좀 더 점검을 해보고 그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선호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